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주니어에서 국가대표로 새로운 시작마다 힘이 되었던 건 최고의 잠을 만들어준 베스트 슬립. 그래서 전 이번에도 베스트 슬립이에요.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침대.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여름이네요. 당신이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는 걸 보니. 사람은 평생 약 70톤의 물을 마신대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물 한 모금도 내 몸에 쌓이는 거니까 건강한 물, 믿을 수 있는 물로 꼭이요.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 한양화로 맛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 한양화로 환상적인 마블링의 풍미 최고. 한양화로 프리미엄 질성 소고기 맛집. 한양화로 마동석도 좋아하는 소고기 맛집. 한양화로. 한양화로는 그냥 좋은 거야. 락토핏 프로메가 아임비타 아이클리어 종근당 건강모렌 다다다 모든 건강 다 있다. 건강 다다다 종근당 건강물. 지금 종근당 건강모를 검색하세요.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국내 어때, 해외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어요. 여기 어때? 할 때. 안녕하세요. 반올림 피자 모델 지코입니다. 반올림이 왜 제 취향이냐고요? 클래식한 페퍼로니와 달콤한 반올림 고구마, 단짠의 정석 통마늘 불고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피자 결국 반올림에 있으니까. K-스탠다드 피자 반올림 피자. 반올림 피자. 너 새싹이 뭔지 알아? 멋진 개발자가 되고 싶어. 새싹과 함께 시작하면 멋진 개발자가 될 수 있어. 꿈꾸는 개발자 취업 코스. 청년 취업사관학교 새싹.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기사마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어떻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막 한국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거 어떤 그 만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다녀오시면서 느꼈던 바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 좀 피로 같은 건 많이 풀리셨어요? 피로가 그때 좀 시간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려? 한 2주 동안 있어서 그런지 한 2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2주 동안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편안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지막쯤에는 거기가 좀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국 돌아오니까 그때 약간 긴장했던 것들이 이제 좀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면 뭔가 힘이 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오늘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허지웅 쇼 우리 시작부터 함께했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코너가 오늘로 시즌 1이 종료됩니다.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 마음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뭐 그 거자필반 회자 정리라고요. 뭐 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것이 일상이니까 또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역사 얘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프로그램에 올 때 느꼈던 게 성김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 역사 게스트가 그 패널이 2명이 더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조율하면서 저도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됐었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든 시즌2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킨 교수님은 일본에 있는데요. 노코멘트. 아무튼 뭐 인사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허지웅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스튜디오에 직접 가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지금 일본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뭐 3년이 지났네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즐거웠고 감사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썬킴이 또 크게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용 씨 정말 감사해요. 옆에서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뭐 조만간 또 좋은 프로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선배와 같이 옆자리를 지켜주셨던 이끌어 주셨던 우리 박광희 작가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부족했지만 이끌어 주셨던 우리 PD님, 그다음 작가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지웅쇼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했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오래오래 행복하게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BGM 우리가 깔아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 우리 네. 이 박광희 작가님과 또 이제 우리 코너의 대미는 3부에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역사 속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참, 뭐 하루 걸러 하루마다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방 뭔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해결되는 게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고 그런 어떤 또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불안전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적으로 좀 파악하고 좀 길게 보려는 시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대안 저기서도 대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제일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지 뭐 사회에서 여러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이런 목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학교 현장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충분히 듣고 나서 비로소 그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역사 속에서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오프닝도 쓰기도 했었고 네. 그거를 왜 나누는지 그렇죠. 나누면 결국 우열을 가리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쪽을 또 죽이고 반대 방향으로 확 가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정말 오래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공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공존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연히 어쨌든 갔던 시기였지만 전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맞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네. 진짜? 그때 YS가 딱 들어갔고 서울 인근의 군부대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하긴 그때 때려잡던 때니까. 그렇죠. 군인들. 네,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부터 뭔가를 할 것처럼. 네, 이제 한화회를 청산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는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짐작하시겠지만 그 시대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왜 반성적이 떨어지는데 단체로 맞아야 되는지를 몰랐고. 그다음에 지각이라든지 뭐 어떤 청소를 할 때 그게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또 이제 단체로 어떻게 보면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맞았을 때 또 그걸 집에 가서 얘기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학교에서 더 잘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제 집에서도 혼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권위라는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몇몇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교사의 권위가 극대화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요. 일제강점기. 네. 이제 그 학교의 군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스승이 아니라 한마디로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절대장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을 차고 들어왔고 물론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는 그 칼을 내려놓고 그 군복도 벗기는 했지만 1910년 정도에 그리고 1945년까지 교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교사가 일본인인 경우에는 그 권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 관성화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그 처음부터 본질이 잘못됐다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듣게 될까요? 그럼 오늘?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그 스승, 그다음에 이제 교사, 이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승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스승사, 그러니까 사자는 스승사자니까 이게 선생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 오, 그 생각 안 해봤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스승이 어디에서 왔을까는 국어학적으로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사 속 학교와 교사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청혼하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아까 생각이 났는데 이 과학 이론에 있어서 네. 막 계속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다가 동글다고 했다가 옛날에는 뭐 그러다고 했던 것이 지금이 사실 맞는 걸로 나오고 그렇죠. 근데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쪽에서는 이게 더 나은 이론이 나면은 바로 이제 반증이 되고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이 교체가 되고 발전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한쪽에서는 사실은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토마스 쿤 같은 경우는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제 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이 말보다는 뭐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발화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일도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기도 한데 이제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교와 교사 이야기 그 어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승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태초에 선생님이 누구였을까? 선생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태초에 저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야. 라고 할 때 그 선생님이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공자 같은 존재를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딱 그런 인물이 떠오르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낱말이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초에 나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였지만 아마 태초의 스승은 자연. 무당이었을 겁니다. 샤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단군 왕검의 그 단군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도나 천군 같은 소도에 있었던 천군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재정 일치나 재정 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제사장이 조금 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거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보통의 역사에서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정치의 어떤 그 군장의 그 영역 속으로. 예. 그런데 신라에서는 그게 잠시 이름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왕의 이름으로. 그렇지. 남의 차차옹. 그러니까 이 남의 차차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니까 이 남의 차차옹이 사실은 이제 박혁것의 거서관. 그때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거서관이라고 했고 예. 남의 왕 때는 남의 차차옹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차차옹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의 존재입니다. 무당의 존재에서 두 번째로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무당에서 스님, 스님. 국사와 항사.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종교 체계에 있네요. 예, 연결이 되는 앞도 거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차차옹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그거 차차옹을 빠르게 발음하면은 중이 됩니다. 차총. 차차옹 중.
제 이름 같은데요? 중. 그쵸. 차웅, 응? 충, 충. 중이에요. 아, 그럼 그게 거기서 온 거야? 중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은 이제 승려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삼국시대라든지 그다음에 고려 때 보면 국사 왕사제도가 특히 이제 고려 때 국사 왕사제도가 자리를 잡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게 바로 누구냐면 승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학대에서 태조의 왕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태조의 스승이면서 승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승려를 스승사자와 승려 승자를 붙이면 사승이 돼요. 사승. 사승을 다른 표현으로 빠르게 발음하면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저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대충 그냥 이게 그 막 꾸며오신 거 아니에요? 아, 꾸며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승려를 스승이라고 발음을 했던 것이 나중에 스승사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가리키는 낱말로서 스승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승을 가리키는 사자와 그다음에 스승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은 원래 이제 시작은 종교적인 권위와 그다음에 종교에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아 거기에 권위가 얼마나 실려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승 사자가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면서 저분이 나의 선생님이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교사상 선생님의 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한문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 시작은 이 종교와 뗄래가 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만큼 근데 이 뭐 종교라고 말을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 믿음 체계와 관련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교육을 받는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 그렇다면은 믿을 수 있는 자. 그렇죠. 또, 그러니까 존경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렇지. 그 너무너무 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삶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그래서 조선 시대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 그러니까 꼭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속담 중에서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건 이제 그 유교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높이는 모습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나타나거든요. 밟을 수도 있지 뭘.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밟을 거야. 근데 건축물 가운데 소수성 같으면은 선생님이 머무는 방하고 학생들이 머무는 방이 있는데 학생들이 머무는 방의 그림자가 선생님 방에 안 닿도록 해놨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너무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높였는데 근데 그것과 다른 이면이 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면 바로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정규 교육 기관이라든지 뭐 국가에서 이제 시강원에서 이제 뭐 세자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은 대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훈장 굉장히 열악한 처지였고요. 동네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게 훈장에는 무슨 글자를 하나 붙여서 마치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처럼 훈장질. 그렇죠. 훈장질.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극단의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교육을 봐야지 어느 하나만 놓고 봐서 그것이 온전하게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훈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의 학식이 너무 떨어져요. 훈장이라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규 교육기관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을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천자문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 가르치시는 분들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처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훈장 노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장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차가웠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했으니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맞물리면서 훈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선생님과 훈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약간 극단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할 때 너무 조선시대를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선시대를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꼭 거기서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랬는데. 그래 맞아. 그
특히 이제 옛말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거를 예전에는 스승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진짜 선생님의 어떤 여러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지 어느 선생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 그러면은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있고 좋은 제자 위에 좋은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둘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럼요. 예, 같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가 황상의 어떤 제자를 두었는데 그와의 관계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낙향하거나 네. 혹은 잠깐 유배 도중에 이 제자들을 거두어서 가르쳤던 이 양반 출신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 가르치는 일 자체가 존중받았던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균관이든 이런 곳에서 그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서원 쪽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교사의 질이 학교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국립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사립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 쪽으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역사 속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로 알려져 있는 태학. 태학은 372년 고구려의 17대 왕인 이왕이 만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율령을 반포했고요. 불교를 공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왕은 과연 누굴까요? 1번 광개토대왕, 2번 소수림왕, 3번 장수왕. 힌트. 그러니까 이분 장례를 그 숲에 지냈어요. 소수림이라고 하는 숲에.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생겼어요. 그랬구나. 근데 진짜로? 진짜로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동쪽 개울에 장사 지내면 동천왕, 서쪽 개울에 장사 지내면 서천왕, 아름다운 개울에 장사 지내면 미천왕. 묘자리를 근거로 이름을 지었어요? 예, 이때는 시호 묘제도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시호 묘제도는 나중에 법흥학 때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름을 편의에 따라서 기억하기 쉽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 알아가는 게 있는 시간인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모실 거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온킹 OST에서 서클 오브 라이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자, 오늘 시즌 1 마지막 시간이에요. 박강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시려나? 홍장성님께서 소수림은 그럼 지금의 대략 어디쯤인가요? 그러니까 당시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리망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것이 이제 국내성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내성 집안 인근이 아닐까 정도까지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그 마무리가 더 있나요? 네, 이제 그쵸?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그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노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만주 갔을 때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를 갔었는데 그 학교가 초기에 자리를 잡았던 거는 정재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우수한 교사를 초빙하면서부터 그 명동학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그 명동학교, 그러니까 원래 서울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만주 용정까지 가니까 조건을 내걸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제가 하는 교육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기독교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 김야견을 포함해서 용정에 이제 이주했던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유학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유학자들이 좋은 선생님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바꿔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에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정재면 선생이 들어오고 또 다른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명동학교가 용정 지역의 명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뀌느냐 또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을 만들어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뭔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할 때는 결국은 그 선생님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제대로 내 아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다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원칙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예전하고는 또 다릅니다. 명동학교는 굉장히 조그만 학교고 예. 거기에 모였던 분들은 굉장히 선의만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충분한 악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의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제도로서 악의를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을 추려내려는 작업들 요 작업들을 동시에 하는 것. 그래서 선의는 선의대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학교도 교사의 수준을 넘지는 못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수준이 그 나라의 교육, 그 학교의 수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실력을 담보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훌륭한 선생님을 얻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단순하게 개인으로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될지를 고민해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의 시작점들은 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앞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 짚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도 있고 그렇죠. 해결되어야 되는 일들 반드시 흐지부지되지 않고 반드시 이 마무리되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나와야 더 이상의 억울한 일들이나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죽음까지도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교사 측이든 학생 측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서로의 권리가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는 가운데 그렇죠. 예, 그 잘못된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현재는 일방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인권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는 곳에 자꾸 인권이라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여기 인권이라는 말을 왜 붙여주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더 싸움을 좀 부추긴 부분도 있다. 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박강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역사 공부, 네.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 네. 이런 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원래는 기대. 이걸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혼자 하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선상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역사 이렇게 막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은 몇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쓰는 말인데 과거에 그런 게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태평성대. 태평성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태평성대 당연히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도 항상 태평성대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식이라든지 정조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광개토대왕식이라든지 이런 데를 최상의 상태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데아.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조차도 그 태평성대가 양반의 것이었는지 평민의 것이었는지 노비의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정근대 역사에서 하층민에게는 한 번도 태평성대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시선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를 그 역사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라고 해버리는 복고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피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의 맥락을 짚지도 못하고 지금 현실의 맥락조차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때가 좋았다. 그렇죠. 라고 이거를 아무 맥락 없이 뚝 떼어서 가져와 버리는 복고주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면은 영웅 만들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전에는 아우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거 완전 정특인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어디나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영웅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이용하다가 또 뭐 죽기도 하고 아무튼 영웅이 없이 큰 게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웅의 존재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뭔가 그 약점이 있는 영웅. 그 최근에는 어쨌든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영웅들이 굉장히 약점들이 많잖아요. 할리우드의 영웅. 그렇죠. 명배우들도 그렇고 명감독들? 아니면 거기에 등장하는 영웅 캐릭터들. 영화 속에. 영화 속의 캐릭터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떤 데서는 너무나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지만 그래서 더 뭔가 친근감이 가는. 근데 역사 속 캐릭터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 캐릭터를 이제 영웅으로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면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여기 나라 팔아먹을 놈이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네, 예를 들어 뭐 어느 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시선들이 나는데 뭐 선 넘었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현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이 없는 상황에서 없죠. 그러면 과거는 현재보다 훨씬 더 여러 철학적이라든지 다른 배경들이 미비한 상황인데 그 시대에 그럼 완벽한 사람이 있었을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없거든요. 그럼 뭐 현재에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을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 약점들이 있고 그 약점들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나만의 영웅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역사를 본다면 일단 역사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역사에 관한 견해를 들음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룸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두 100이면 100 다 완벽한 게 아니라 한 60, 70 완벽해도 그 완벽함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가져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한 3, 40의 어떤 약점 전 그게 다행이거든요. 그래야 저도 뭔가 노력을 하면 저분의 반의 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뭔가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그분을 그냥 내가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는 그냥 타자화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좀 불합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입을 닥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대 영토 문제. 고대 영토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당연히 이제 영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 이제 고구려 말고 예를 들어 뭐 백제가 그다음 일본과 이제 뭐 산동반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굉장히 넓었던 영토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때 영토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처럼 철책 그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영토라는 개념은 활동 범위 정도로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범할 수 없거나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자랑거리로 그때는 영토가 넓어서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영토가 좁아서 뭔가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 아, 우리 선조들에게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근대 역사에서 영토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 것도 있고 인구 문제예요. 인구가 그 영토를 채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우리가 윤관이 동북 구성을 설치하고도 그 다음에 그렇지, 사군 그렇지. 육진을 맞아요, 설치하고도 맞아요. 사군이 예. 한참 동안 폐사군이었어요. 예, 그냥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섬 전체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역사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너무 결정적인 장면. 물론 이제 납득되는 부분이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영토가 좀 좁으니까 약간 그런 어떤 욕망이 있기는 하지만 욕망을 과거의 역사에 투영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가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 참을 수 없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평소에 자꾸 이 엉뚱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역사를 자기 거로 우기는 이 상대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이제 자주 가졌던 상황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이 종류의 문제가 생기면은 나도 과격하게 반응하게 돼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격하게 반응하고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일한 가치가 되거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과거에 갇혀 있는 거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대사를 즐겨서 살펴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영토와 관련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비판이 되는 게 누구냐면 신라거든요. 아, 예. 통일신라. 예. 이제 우리 이제 남북국을 하면은 이제 남국이 되는 그 신라가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신라는 저기 대동강 이남의 땅을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휴전선 이남에서 한 번도 요즘은 아예 그쪽을 넘어볼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이제 그 지금 교류나 통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복하지 못한 영토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토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찾아오는 것 혹은 이제 또 다른 미래사항 뭐 이렇게 대안이 됐든 비전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 자체가 없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일개보 같은 경우 보면은 북한 쪽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러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토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단군 이래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권, 영향력. 예.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다 아는 정도가 됐는데.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과거의 사건들은 사실로서 인정을 하되 그거를 너무 영광으로서만 인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기준이 이제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구려가 정말 자랑스러웠다면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보듬을 준비를 하면서 또 고구려의 역사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듬기 싫어도 지금 이제 보듬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상황이 돼서. 근데 고구려가 그래서 굉장히 현명했던 게 자신은 영토는 넓고 그런데 인구는 적으니까 여러 민족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였거든요. 나 그거 좀 궁금해요. 네. 그냥 정말 그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받아들여 하고 정책을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네. 어떤? 이거는 전자야 후자야? 후자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 영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족이니까 그 영토와 종족을 같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 영토만 흡수하는 게 불가능해요. 종족만 흡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영토와 종족이 같이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말갈이라고 부르는 숙신 같은 경우가 그때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감각을 발휘해서 현실에 맞춰서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기반은 그리고 이 가까운 미래를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역사를 통해 또 배워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터부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예, 이거는 편의적으로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굳이 이걸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지금은
일부 정치인들은 네. 일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닥쳐 있고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임기에는 상관없거든.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괜히 해봤자 유권자한테 욕만 먹겠지. 자, 우리 또 다음 이야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제가 이제 그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답사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게 많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주변 나라들 중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요. 예. 한국 정도로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묻죠. 만약에 독립운동가들을 모셔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왜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생명, 가족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걸 걸고 독립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를 조금 종합해 보면은 야, 우리가 차별받잖아. 우리 나라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차별받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걸 일제가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독립운동의 취지였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웠다면 그럼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죠. 우리 민족이 또 이제 억울한 거 못 참습니다. 그렇죠. 저도 진짜 억울한 거, 나 타인의 억울함에 너무 예민한 편이라서 이거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참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죠. 어디 상담하는데 이거 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정이 그런 괜찮아요. 것도 그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병이라고. 아무튼 못 참아요. 예, 역사 공부하고 있으면은 군데군데 계속 보여요. 늘 그렇죠. 억울함이 동기부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없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거기에 참여했던 희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배우는데 그 가치는 차별을 없애는 거였다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주변에 한국이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지금 차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마음이 닿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계속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게 머릿속의 생각이 가슴으로 옮겨오고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이 그래 내가 독립운동을 한 보람이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를 침탈당한 상황에서 나 혼자, 나 개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었고, 네. 나와 내 이웃들, 내 공동체가 함께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네네. 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가민 선생님 진짜 나는 진짜 이 같이 하는 시간 내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저도 허지영 쇼 준비할 때마다 너무 즐거웠고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뭔가 설레면서 또 그러면서 그 설렌 힘으로 그 자료를 봤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또 조만간 청취자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소수리왕이었고요. 이순구님 78558259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월드 지금까지 박건희 작가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